자, 러시아 가스 공급 움직임 주시 속의 하락. 지금 유럽에서 제일 긴장을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게 노드스트림 1.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 수송 송유관이 그 정비를 위해서 매년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한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게 일부러 막는 거 아니냐. 가스 밸브를 잠그는 거 아니냐. 그럼 독일이 러시아한테 천연가스 의존도가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 그리고 45% 그 이외에 나머지 55%는 어디였지? 북아메리카 아니면은 뭐 노르웨이 그쪽에 파이프를 꽂아놓고 공급을 받는다고 해요. 45%면 거의 절반 이상 공급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독일이 흔들리면 유럽이 흔들린다. 22로 봤을 때 독일이랑 프랑스가 거의 이끌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독일이 무너지면 진짜 유럽은 없습니다. 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 내용들이 시장에 좀 그렇게 공포심을 주고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우리 푸틴 형님, 식량 위기 속의 러시아, 터키, 이란과 협력 모색.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빈손으로 왔죠. 그러고 나서 푸틴 형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란이랑 터키랑 같이 만납니다. 우리 그 반미 국가들 같이 만나서 에너지에 대한 뭐 협약을 했다 그래요. 또 식량도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쁨 받아야지. 푸틴도. 오늘 러시아 얘기를 해드릴 건데 러시아가 좀 미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기름을 넣고 이제 주말에 운전을 해서 놀러 가려고 하는데 주유소에 갔더니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네. 야, 내가 연료비 아끼려고 주유비 아끼려고 내가 휘발유 차를 안 사고 경유차를 샀는데 이게 이렇게 더 비싸? 승질이 날 겁니다. 그럼 화살이 또 누구한테 들어가요? 푸틴한테 들어가겠죠. 야, 지금 식량 가격도 너무 비싸고 옥수수 식용유 이번에 추석 때 상차림비 뒤집어질 겁니다. 화살이 지금 누구한테 가요? 푸틴 형님한테 가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푸틴도 좀 불쌍해.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뭐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발생하고 무조건 잘못한 거죠, 러시아가. 근데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푸틴도 불쌍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노드스트림 통한 가스 공급이 재개됐다. 가스 가격이 6.5%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공포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잠식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은 이제 유럽 겨울철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고민.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제 겨울로 가면 갈수록 천연가스라던가 원유라던가 이제 소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 이제 어떻게 되냐. 겨울에 진짜 힘들겠다. 푸틴은 반대로 Winter is coming. 너무 좋다. 반갑다. 빨리 와라, 겨울에. 라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터키 곡물대란 해결사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낀 신세. 터키 지금 아주 그냥 옆에 그냥 국가들이 사부작사부작 되고 있어. 뭐라도 하나 얻어 먹을까봐. 자, 이번에 ECB 금리 인상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로화 상승을 했고 유럽 증시 반등을 했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기사. 21일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노드스트림 1 천연가스 송유관이 다시 재개가 됐어. 자, 그러면 야, 유로화가 급등하고 유럽 증시가 좋고 달러가 빠지겠죠. 달러 인덱스가 서서히 빠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달러에 있던 모여들었던 자금들이 우리 리스크 있는 시장으로 지금 옮겨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얼마나 힘들냐면 유럽 뭐 금융이라던가 선진국이죠. 경제 대국입니다. 독일 진짜 잘 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얼마나 힘들냐면 석탄 발전, 재가동, 본물. 기존에 석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2030년이나 뭐 2035년도까지 없애겠다, 줄이겠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표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공표들을 다시 철회를 하고 있어. 왜?
러시아에서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독일이라던가 이런 유럽 국가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석탄 그 산업을 그 양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재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지금 어떤 걸 쓰냐면은 천연가스나 기름값이나 원자재 값이나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를 떼요? 독일에서 땔감을 뗀다고 합니다. 땔감. 독일에서, 유럽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나무, 석탄, 전통식 난로, 진짜 옛날처럼 1970년대 80년대처럼 옛날처럼 그런 국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마찬가지야. 네덜란드도 네덜란드가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 생산 능력을 35%까지 제한을 해야 된다. 이거 방침 철회했죠. 석탄과 가스 모두 재발전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되는데 지금 미친 듯이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가동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전체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석탄으로 캔다 그래요. 석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천연가스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독일이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을 한대 또. 가정의 30%가 난방용으로 천연가스를 쓰고 있고 그 뜻은 뭐예요? 겨울이 오면은 독일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동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가스 사용량의 55%, 뭐 45%도 있고 55%도 있고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르웨이라던가 뭐 북아메리카 이런 국가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다. 뭐 아랍한테도 이렇게 받고 있지. 근데 아무리 하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은 러시아가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라던가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 그리고 핀란드, 덴마크 이런 국가들도 이렇게 지금 가스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스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유럽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야. 힘든 상황인데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유럽은 진짜 딱 네 글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금리를 올렸어. 금리를 왜 올렸어요? 현재 지금 다른 국가들은 다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만 금리를 안 올리면 외화 자금들 다 빠져나가겠다. 미국 지금 금리 인상 급격하게 하고 있는데 금리 격차가 간격이 벌어지면 유럽 살아남을 수 없겠죠. 자, 그러면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해서 유럽도 해야겠다 라는 거란. 지금 유럽의 경기 체력이 어떤가요? 경기 체력이 탄탄한가요? 좋은가요? 안 좋습니다. 지금 유럽 경제 대국 독일에서 나무랑 석탄으로 전통식 난로를 마련하고 있어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뒤집어지죠. 지금 이번에 우리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 자, 이탈리아 국채 매도세, 우리 기존에 있던 총리 드라기 사임을 했다. 22. 자, 마리오 드라기, 우리 마리오 형님이 사임을 했는데 이제 이번 요런 게 좀 뭐라 그럴까, 22에도 EU에도 굉장히 좀 큰 파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다가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탈리아 국채가 시장에 많이 매도가 나왔다. 많이 던지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탈리아 국채 매도세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자, 우리 배웠던 거, 국채가 시장에 매도하게 되면은 수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한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 금리는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유럽이 유럽이 경제 체력이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는 지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국채 금리 차이 간격을 보고 야, 지금 유럽이 힘들구나, 유럽이 괜찮구나. 자, 우리 감수님, 독일과 이탈리아 관계. 독일 국채 금리랑 이탈리아 국채 금리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스프레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유럽 경기는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독일 국채와 수익률 격차가 2.38% 더 넓혀졌다는 겁니다.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 이탈리아 국채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불안정하니까. 이탈리아만 그럴까? 똑같죠. 우리 그리스 이런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 힘든 국가들 다 똑같이 지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언젠가는 EU는 분열하게 될 거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 가을 정도 돼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 때 무기를 지원을 해줄 겁니다. EU에서. 이전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을 해줬죠. 어떻게 보면 좀 EU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거는 파격적인 것도 있고 뭐라 그럴까, 좀 이례적인 것도 있는데, 이번에 가을이라던가 겨울 이전에 무기라던가 아니면 비용을 또 이제 지급을 해줄 건데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유럽이? 지금 독일이랑 프랑스는 불만이 뭐냐면, 야, 부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뭐 똑같이 돈을 내고 분담제로 해서 퍼센티지로 이렇게 뭐 하고, 알겠는데 우리가 왜 못 사는 국가들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되냐. 항상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통과되기 전에 독일은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나 같아도 부정적이지. 힘들어진 국가는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잘 사는 국가는 계속해서 잘 살아지니까 도와주기 싫지, 당연히. 나도 힘든데 지금 독일. 분열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분열이 나기 일보 직전인데 당연히 우크라이나 지원하기 힘들겠죠. 자, 이번에 이탈리아 총리 사임했죠. 마리오 드라기 총리 사임했고 국채 매도세 증가했습니다. 우리 독일이랑 이탈리아 국채가 간격이 벌어졌어요. 지금 유럽 경기 체력은 바닥이라는 겁니다. 0.5포인트 금리 인상한 것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진짜 빅스텝이다. 힘든데 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스리랑카 디폴트 나왔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똑같이 유럽에서 힘든 국가들, 지금 ECB에서 다음에 오늘 0.5포인트를 했는데, 이번에 0.5포인트를 했는데 다음에 0.5포인트 또 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25포인트를 한다.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더 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국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인해서 여행 산업이 지금 다시 단절 될랑말랑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최근 유럽 여행으로 봤을 때 환율이 좀 좋으면서 유럽이 또 싸니까 미국인들이 유럽 여행도 가고 이제 여행이 또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데, 또 우리 BA.5 오미크론 또 동생이 또 이렇게 습격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뜻은 유럽의 경기 체력은 힘들다. 앞으로 유럽에서도 디폴트 나오는 국가들 나올 거다. 그 뜻은 EU 분열도 멀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 지금 LNG 터미널을 착공하고 있죠. 빠르게 짓는다. 뭐 내년 가을이면은 뭐 완공을 하고 뭐 한다 하는데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립니다. 그럼 2, 3년 동안은 당장 러시아한테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LNG를 못 받더라도 당장 지금 2, 3년 안에는 다른 국가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독일 LNG 해가지고 뭐 미국한테 받더라도 그럼 2, 3년 안에는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입장에서 빨리 끝내고 싶을까? 아니면 계속 오래 지속되는 거를 좋아할까? 빨리 끝내고 싶겠죠.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독일 막 뗄감 떼지, 유럽 경제대국이, 네덜란드 그러지, 힘들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사임했죠. 왜 사임했을까?
표면적으로 뭐 이런 내용,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임했겠지만 물가가 높았고, 물가가 왜 높았어요? 높아진 에너지, 원자재, 가스 가격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빨리 끝내고 싶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뭐 전쟁이 소강 상태다, 아니면 전쟁이 어느 정도 뭐 일부 휴전을 했다, 뭐 그 좋은 긍정적인 뉴스들, 기사들 만약에 나온다면 가을 정도, 겨울 오기 전에 그때 나올 거다. 아니면 뭐 초겨울 정도. 근데 만약에 겨울이 지난다? 이번 연도는 희박하다.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된다. 만약에 올해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면 내년까지 장기화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그널 드리면, 만약에 그 긍정적인 기사가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찬바람 시그널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찬바람 시그널과 같이 맞물리면 어느 정도 크게 효과를 볼 거다. 그래서 만약에 크게 상승한다 치면 30K 정도 보시면 된다. 어렵죠? 지난 영상 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또 멤버십 회원분들이랑 좀 차이점이 있어야지 또. 이 정도 드리는 것도 30K까지 볼 수 있겠다. 우리 최저점이 17.5K죠. 2배면 35K 정도 됩니다. 35K 정도 되는데 30K 정도, 진짜 오버슈팅 나와도 한 32, 3K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두 개의 뭐라 그럴까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료가 되는 시나리오 하나, 이해되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료될 거다. 왜? 유럽 국가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경제대국 독일이 나무 석탄 캐고 있고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된다면 가을에 될 거다 라는 시나리오. 자, 찬바람까지 겹치면 30K.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